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경계구역인데, 우리 경계구역을 하기 전에 앞전 시간에 했던 시각경보기 요겁니다. 요게 이제 시각경보 장치 또는 시각경보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불빛이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면 이제 사이키 조명처럼 번쩍번쩍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도 이제 우리 소방 실무편 유튜브에 가보시면 요걸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경계구역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구역이라고 하면 화재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그래서 수신기가 있으면 요 화재 표시등이 있고 지구 표시등이 있을 때 요거 하나하나가 다 경계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개가 경계구역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면적을 두고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주로 요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내용을 물어보고, 실기에서는 이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굉장히 점수가 커요. 경계구역이 보통 한 7, 8점 이상 넘어가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실기에 올라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구역은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수평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요 도면상에 보면 요 면적,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수직은 여기 이제 뭐 계단이라든지, 그죠? 계단이라든지 뭐 비트 있죠?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죠? 요 수직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경계구역을 따로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따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봅시다. 수평적 경계구역은 첫 번째,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된다. 즉, 건축물이 세 동이 있으면 따로따로 경계구역을 잡아줘야 된다.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따로 경계구역을 잡아주라 이 말이고, 두 번째가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쳐도 안 된다. 즉 층마다 경계구역을 따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5층짜리가 있으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을 따로 경계구역을 잡아주는데, 500제곱미터, 여기 나와 있죠.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200이다. 그럼 두 개 합치면 500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신기를 설치하고 층마다 발신기는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이 회로선을 점퍼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본래는 따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선이.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눌리든 여기서 눌리든, 자, 수신기를 보면, 자, 요게 1층이고 2층이에요. 그러면 본래는 1층 거, 2층 거 따로 해주는 게 원칙인데,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요거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리도 여기 불 들어. 본래는 2층 거 눌리면 여기 불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요게 있는 선을 요렇게 보내고 짬바에서 보내니까, 본래는 이게 요렇게 가고 요게 요렇게 가야 정상인데, 그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선이. 그러면 여기서 눌리든 여기서 눌리든 요게 불이 들어오겠죠. 한 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 그 다음에 기본 면적이 얼마냐면 600이에요. 600에 50. 기본이 600제곱미터에 50m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면적이 600제곱미터 한 개에 한 발신기를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발신기 하나를. 예? 600제곱미터에 발신기 하나. 그럼 발신기가 3개면 1800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물론 좀 작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600제곱미터인데 왜 50m가 들어가 있냐면, 폭이 좁은데 길이가 길어도 600제곱미터 이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유효하게 제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콤파스 찍어가지고 50m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하나를 넣어주라.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600제곱미터 이하야. 근데 여기가 50m까지거든, 여기가. 그럼 여기 발신기 넣고
여기도 발신기 하나 넣고 50m 안에 여기도 발신기 하나 넣고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0m 범위 안에서 뭡니까?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1000으로 할 수 있다. 이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점은 그냥 없으면은 600에 50,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에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하구는 700m입니다. 지하구. 일단 요까지 기본적으로 잡아두시고, 그럼 지하구의 길이가 1500이면 1500에서 700을 나누면 3경계구역이 된다. 3개의 경계구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이 또 있어요. 뭐냐면 외기 개방시 기준 해가지고 차고 주차장 창고로서 이 용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차고 주차장 창고로서 외기에 면하는 5m 미만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실기 때도 나왔던 건데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출입문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외기 개방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10m면은 요 길이가 여기서 5m 부분 있죠. 여기서 5m 부분은 요 부분은 경계구역에서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체 면적이 600이면 600 마이너스 50을 빼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m 미만이니까 4.999까지가 되거든 실제로는. 그죠? 근데 50으로 계산해도 맞다고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외기 개방시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로서 외기에 면하여 5m 미만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빼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다른 설비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자탐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는 3000 자기 면적이 있어요. 제연도 1000 이런 면적이 설비별로 다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적, 너그 면적권은 너그 면적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나 이런 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비에서는 다 있다고 이게. 자, 다 있습니다. 자기 면적이 있으니까 너그 면적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수평적 경계구역이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두 개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 근데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로 할 수 있다. 자, 기본 면적은 600에 50m인데 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1000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구는 700m다. 그리고 외기 개방시 기준 해가지고 차고 주차장 창고로서 외기에 면하는 5m 미만한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설비에 너그 면적이 있으니까 너그 면적 따라가라. 그죠? 그게 기준이다. 그 다음에 수직적 경계구역을 볼게요. 자, 수직적 경계구역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연기감지기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승강로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없으면 여기 달고 연기감지기를. 권상기실이 있으면 여기 달아라. 여기 달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권상기실이 있든 없든 간에 한 경계구역이라. 엘리베이터는 한 경계구역이고 린넨슈트 이런 거 있죠. 연기감지기 할 때 다 있던 거고 요거는 이겁니다. 45m예요. 45m 안에 한 경계구역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계단은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수직적 경계구역은 시험에 나오는 거 계단 45m 45m가 한 경계구역이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거는 그냥 개수당 한 개. 엘리베이터가 3개면 3경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요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하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근데 지하가 2층 이상이다. 지하가 1이 돼 있어. 이때는
지상과 지하를 별개 경계구역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지하가 1층이라, 지하가 만약에, 그러면 지상과 45m 안에 한 경계구역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지하가 하나층일 때는 한 경계구역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설치할 때. 자. 지하가 2층 이상이다. 요게 이제 지상층이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90m다. 그러면 요게 지하 2층 이상이니까 이거와 별개로 해줘야 되죠. 지상과 지하를. 요게 5m다. 지하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90. 지상은 90 나누기 45는 두 개의 경계구역을 잡아주고, 지하는 또 별도로 5m 나누기 45 하면은 0. 얼마 나오니까 한 개,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단이 또 따로 있다. 그러면 따로 또 계산해 주는 겁니다. 6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감지기를 넣을 때, 연기 감지기는 가장 꼭대기층부터 설치합니다. 우리 1종, 2종일 때 15m죠. 15m 이렇게 잡아주고, 요거를 45m 안에 들어가는 거를 수신기에 지구 표시 등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감지기가 또 설치되면은 요거를 묶어가지고 한 회로로 다른 수신기 지구 표시 등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그럼 지하가 있으면 지하도 여기 감지기를 지하 1층에 지하에서는 제일 꼭대기층이 지하 1층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집어넣고 지구 표시 등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경계구역이 3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기 때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익적 경계를 했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3층짜리 건물이 있다.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바닥 면적이 1100, 1000 이렇게 나왔을 때 총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3층 거 1000에 조건이 없으니까 600 두 개죠. 1000에 600을 나누면 두 개, 1100에 600을 나누면 두 개 해가지고 경계구역을 요렇게 두 개씩 잡아주고, 여기에 발신기 하나, 여기에 발신기 하나,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감지기 설치하고 요렇게 집어넣고, 예? 이게 우리가 필기 쪽에서 나오는 거고, 실기에서 나오는 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지하 3층에 지상 20층짜리 건물이 있다. 2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리고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50m 범위 안에 있다. 조건에. 그리고 계단이 2개소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개소다. 이럴 경우에 전체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푸는 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높이가 안 나왔네. 높이는 한 층의 층고는 3m다. 층고가 이렇게 이제 나왔을 경우에, 자, 이렇게 되겠죠. 건물을 보면은, 이거 좀 이따 그리고, 자, 수평적 경계구역. 이걸 먼저 구해봅니다. 첫 번째, 수평적 경계구역을 구하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죠. 자, 1000 나누기 600 두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층수가 23개 층이죠. 2개 곱하기 23개 층 하면은 46 경계구역이 나옵니다. 일단 수평만. 그다음 두 번째, 수직 경계구역은 이렇게 구분하세요. 첫 번째, 지상 계단. 두 번째, 지하 계단. 세 번째, 엘리베이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지상 계단 구해볼게요. 자, 지상 계단은 20층이죠. 그럼 한 층의 층고가 3m입니다. 20층 곱하기 3m 나누기 45 하면은 60m 나누기 45 하면 2개 경계구역이 나오죠. 근데 계단이 2개소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4개 경계구역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하 계단은 몇 개층이고 3개층 곱하기 3m 나누기 45 하면은 얘는 1개가 나오죠. 계단이 2개소니까 2개 경계구역이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 경계구역 수는 46 더하기 수평 4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은 54 경계구역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만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기 때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이 경계구역을 구해놓고 감지기 개수 구하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감지기 개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뭐 그림에 그려라 하면은 여기에서 또 계단이 있으면 맨 꼭대기부터 이렇게 연기 감지기를 15m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또 배선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실기 때 보기로 하고 일단 필기 때는 요 정도로만 요렇게도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 자탐의 마지막 시간인 전원 배선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